예,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경북 구미시열 출신의 강명구 의원입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교육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세 과세 표준의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2배 상향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금융보호법에 대한 정세를 통해 연 1.3조 원의 세수를 더 걷어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의 국정과제 추진 비용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과세 근거도 없이 세율 인상을 기습 통보받은 금융권은 벼랑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는 매년 증가해서 2023년 기준 총 5.15조 원의 교육세 중 금융보험사가 낸 교육세는 1.75조 원으로 전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 내는 교육세는 2021년 3,800억 원에서 2023년 7,500억 원으로 2년 새 2배로 늘어났음에도 이번 세율 인상으로 은행권은 7천억 원이 넘는 추가 세액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보험업계는 더 심각합니다. 금리 하락, 건전성 규제 강화 등으로 직업 여력의 비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세액 부담 증가로 기업의 재무 충격까지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험사는 보험 회계의 특수성을 인해 국제 회계 기준과 직업 여력 제도에 따라 미래의 세액 증가분까지 모두 현재의 부채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험사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되고 직업 여력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성 정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기업이 짊어져야 할 재무적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교육세율 인상에 따라 주요 보험사 8곳이 짊어져야 할 부채의 증가분만 2.6조 원에 달합니다. 급격한 세액 부담 증가분을 업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보험업계는 자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몰 조항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사정했으나 정부 여당은 이마저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교육세는 2개의 특별회계와 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번에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문정복 의원님 발의, 영유아 특별회계 법안과 고민정 의원님 발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법안 모두 정부의 교육세법 의결을 전제로 5년 일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를 보면 교육세 구조 개편은 기재부의 교육세율 인상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세 구조 개편이 5년 일몰로 추진되는 만큼 교육세율 인상도 5년으로 맞추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 후 심층평가를 통해 재원 배분 및 조세 정책의 효과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업계 역시 수천억 원의 세 부담이 우려된다며 유가정권의 손익통산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은행업계와 정권업계, 보험업계가 한 목소리로 과도한 세 부담의 어려움을 국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정세는 금융보험업권 전체에 위축시키고 국내 금융권의 경쟁력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세금이 2배 오르면 그 납세 부담이 대출 금리와 보험료 상승, 수수료 혜택 축소 등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세로 금융사의 수익분이 감소하면 금융사의 배당 축소로 금융 투자자들의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권의 팔을 비틀어 얻어낸 돈으로 정부 여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거점 대학을 육성하겠다고 생색을 낼 수 있겠지만 그 부담을 떠안은 기업과 소비자는 얻는 것도 없이 정부 정책에 따른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처리 시한에 떠밀려 본회의에 상정된 우리 교육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부안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도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광주 동구 남구을 안도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분명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국가의 운명과 미래 세대의 기회를 좌우하는 국가 전략입니다. AI 인재 양성을 포함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교육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 재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수익 금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금융보험업자에게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올리는 것입니다. 국내 금융보험업의 총 부가가치는 1981년 1.8조 원에서 2023년 139조 원으로 무려 75배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세율은 어떻습니까? 44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세 제1원칙인 응능부담 원칙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인상은 수익 금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금융보험업자, 즉 54개에만 해당이 됩니다. 능력이 있는 곳에서 책임을 함께 지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과세 형평을 개선하는 일이며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로서 OECD 최고입니다. 하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의 66.2%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로벌 기술 산업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역량 강화가 매우 시급합니다. AI 인재 양성, 거점 국립대 육성, 지역대학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투자가 전략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육세 개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일각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부담이 과도하다,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은행, 보험, 증권업의 단기 순이익은 2022년 32조 원에서 2024년 43.5조 원으로 35%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개편 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부담은 작년에 단기 순이익 대비 3 내지 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조세 형평성의 확보, 응능부담의 원칙 실현,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 AI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4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AI 기술 혁명의 한가운데서 국가의 전망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AI 인재를 충분히 길러내지 못한다면 앞선 국가를 따라잡을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교육재정의 확충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의 기회를 위해 평등한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찬성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도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171인, 반대 84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59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제안 설명에 맞게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는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법률안 심의에 참고하기 위해 인쇄해서 배부해드린 심의안건 요지 자료에는 다른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잘못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투표하신 분 중에 표결 결과를 수정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산회시까지 투표 결과 정정을 신청하시면 정정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3항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